메뉴에 나올 거 이것도 난이도가 또 여기서 1.5배. 자, this state 안에 여전히 작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뿌려줄 거를 쓸 거냐면 지금 얘한테 요거한테다 이런 메뉴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일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밑에 거꾸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 my neighbor한테 일을 시킬 때 여기 일을 시킬 때 야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우리가 지금 위에 여기에다가 변수를 만들 거거든요.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변수 거기에 출력한 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얘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쓰되 이름을 메뉴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저 메뉴스라는 변수명, 즉 뭐 속성명이죠. 저 속성명에는 저 프로퍼티명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메뉴스라는 저 속성명에는 뭐가 있어서 myNav한테 이거 만들어줘라고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얘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것들이 있어야죠. 그죠? 얘한테 넘겨줘서 myNav는 넘어오면 여기 하나, 넘어오면 또 요거 하나를 완성해 준대요. 아마도 여기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MCS 보겠습니다. 자, 아직 메뉴스라는 건 만들지 않았고 메뉴스에 넘길 값은 단순히 제목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가야 되냐면 완성본을 볼게요. 완성본을 보시면 HTML을 클릭했을 때 이 제목과 그건 뭐예요? 라고 해서 설명까지 가요. 지금 단순히 요것만 출력할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 녀석을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를 클릭했네. 그럼 첫 번째 제목과 설명은 얘한테 넘겨줘야지 라고 해서 여기에 화면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메뉴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걔가 가지고 있는 설명, 만약에 이게 상품평, 리뷰평이라고 한다면 리뷰의 제목과 그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메뉴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올라가 볼까요? 자, subject라는 속성 말고도 하나를 더 만드는 거니까 뒤에 콤마를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속성값, 콤마에서 property와 value를 콤마로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메뉴스라고 해볼게요. 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순서를 뭐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뒤에 이벤트를 통해서 밑에 아티클은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작성할 수가 없어요. 자, 메뉴스에 들어갈 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메뉴스에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하고 HTML DESC에다가 쉬는 시간이네.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만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면 하나만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린 세 개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로 들어와야 될까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어야 된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담는 건 자바스크립트. 값을 여러 개를 한 세트로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myNav라는 컴포넌트한테다가 HTML 링크 만들어줘, CSS 링크 만들어줘, 자바스크립트 링크 만들어줘 라고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constructor를 이용해서 state의 값으로 menus라는 속성의 값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있는데 얘가 3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3개나 필요하거든요. 그죠? 여기에 CSS,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각 항목.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죠. 그죠? 요 세트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3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다 감쌀 수 있는 얘들 대열로, 그러니까 대가로 안에다가 편의상 엔터하고 이렇게 볼게요. 대가로로 묶어줍니다. 대열이에요. 리액트를 잘 하려면 자바스크립트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명 만드는 방법, 함수명 만드는 방법, 객체 만드는 방법, 배열 만드는 방법 다 익숙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배열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배열의 값이 요게 한 세트예요. 그죠? 요거 한 세트. 요 오브젝트 한 세트가 하나의 값, 인덱스 번호 0번의 값이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값이야 라고 해서 id라는 걸 이제 추가할게요. id 1번. 이 i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 하고 우리가 배열해서 값을 나열하는 것도 마찬가지 콤마로 하죠. 콤마하고 또 콤마하고, 아이고 이걸 다 복사해야 되는데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CSS 자바스크립트 내용 바꿔보겠습니다. 뒤에 콤마 빼먹으시면 안 돼요. CSS는 웹사이트의 모양을 담당하는 거니까 CSS는 for design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동적 요소를 만드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에 생성될 3개의 배열 값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뉴스라는 배열 안에 객체 형태로 값을 3개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뭐 여기 앞에 띄어쓰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누구한테 우리가 전달을 해주려고 하냐면 지금 저장하자마자 에러 나고 있어요. 왜 에러가 나고 있냐면 여기에서 unexpected 해서 29번 라인에 여기에서 이거 뭐니? 라고 하고 있거든요. 29번. 제 화면 기준으로 29번. 여기요. myNav한테다가 우리가 컴포넌트에다 값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컴포넌트에다가 myHeader라는 컴포넌트에다 일을 시킬 때 속성명의 값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지금 속성 안 적었잖아. 속성을 적을게요. 데이터라는 속성의 값으로 쟤를 넘긴다 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그렇죠. 네. 여기 메뉴에 출력할 때 쓸 거예요. 자, 지금 저 메뉴는 아직 우리가 myNav 수정을 안 했죠. 거기에 그냥 HTML 짜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myHeader라는 거한테다가 제목을 넘길 때 어떻게 넘겼어요? 네가 쓸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값은 이거야 라고 해서 이 타이틀 속성을 넘겨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myNav한테도 네가 만들 이 메뉴의 목록들은 속성명 어디에 있다? 데이터에 있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데이터는 아직 지정 안 하시고. 이 배열이 담겨 있죠. 확인됐습니까? 이제 이 배열을 누구한테 넘기겠대요? 누구한테 넘기겠대? 누구한테 일 시켜야 돼요? 얘가 지금 여기 만드는 거 주는 거잖아. 이거 모듈명 얘한테 일 시키는 거죠. myNav라는 모듈명한테 일 시키는 거잖아. 뭘 넘겨주면서? 데이터라는 속성의 값을 넘겨주면서 myNav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myNav라는 컴포넌트에 가서 야 데이터로 저렇게 배열이 넘어올 건데 그 배열 있는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뭘 이용해서? 각각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값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여기에 개수가 바뀌게끔 반복문을 이용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고 화면에 이상 없으십니까? myNav로 가봅시다. myNav.js 여기에 자 거꾸로 해볼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만들려고 하는 거죠?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죠? 지워볼게요.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리스트라는 걸 출력하겠대요. 이제 저 변수명 리스트라는 거에 출력 결과로 에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변수명 리스트에 담길 값을 이제 만들어야죠. 그죠? 네, 위로 올라가 볼게요. 렌더 안쪽에서 리턴 바로 위에입니다. 변수명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명 var 뭐 컨스트로 해도 되고 리스트로 해도 되고 네. 리스트라는 거. 자, 얘는 단일 값일까요? 배열일까요? 예, 빈 배열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직은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안 담았죠? 자, 저 리스트 안에다가 얘한테 넘어오는 게 아까 속성명 뭐로 넘어오죠?
데이터로 넘어오죠.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를 출력하는 건 데이터 어떻게 출력할까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데이터라고 쓰면 돼요? 어떻게 출력해야 되죠? 자, 다시 앱.js 가볼게요. 지금 같은 파일 안에 안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값을 가져오는 거 지금 보시면 얘한테다가 데이터라는 속성의 값을 넘겨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보실게요. 리액트의 매뉴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컴포넌트와 프롭스 좀 봐주세요. 4번 컴포넌트와 프롭스 좀 다시 봅니다. 찾았습니까? 리액트의 매뉴얼에서 컴포넌트와 프롭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린 지금 클래스명 방식, 이 ES6의 클래스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welcome이라는 컴포넌트한테 의뢰를 했대요. 야, name에 있는 값 출력해줘 라고 해서 name에 있는 값을 출력할 때 얘가 어떻게 했다라고 돼 있습니까? 이 컴포넌트를 뭐로 받고? this로 받고 넘어온 속성을 props로 받고 props의 이름으로 name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얘한테 넘겨줄 때 데이터를 받아왔대요. 데이터로 쫙 넘겨줬단 말이야. 그러면 my 내부에서 그냥 걔를 생으로 출력한다면 어떻게 해요? this의 props의 뭐라고? 데이터 이렇게 출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이렇게만 실행하면 여기엔 뭐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앱.js에서 위에 이걸 통해서 생성된 배열이 이 배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고 그걸 여기 속성에 담았고 그 속성을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마이 내부한테 넘긴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거 저장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라는 거에 담아서 이 속성으로 해서 마이 내부에 넘기면 마이 내부는 그걸 이렇게 받아왔어요. 지금 여기는 스크립트니까 리턴 안에는 태그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거 중간에 출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긴 지금 그 바깥 영역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여기는 변수 명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0번째 값 리스트 출력 1번째 값 리스트 출력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 메뉴가 바뀌었을 때 다시 볼게요. 여기에 메뉴가 바뀔 때 이 원본 원래 있던 이 세 개는 지금 불변이에요. 얘는 바꾸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뒤에 추가할 때 추가하는 부분이 별도로 붙어서 기존의 절대 불변인 요거에다가 얘를 추가한 목록을 새롭게 만들고 그 새롭게 만든 목록을 다시 여기에 출력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는 뭐 이뮤터블이라고 하는데 책이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여기 배열로 저장돼 있죠, 세 개가.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변수명 이 비어있는 이 배열명에다가 차곡차곡 넣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태그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그냥 속성 값에서 제목과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얘처럼 나오려면 이 하나의 코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하나의 코드가 li하고 안에 a 태그하고 그 안에 글씨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거를 myNav라는 저 빈 배열에다가 하나하나 값을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추가할 거예요. 써놓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얘를 다시 그래서 변수명 데이터라는 거에다 담을 겁니다. 저장도 안 했고요. 얘를 그대로 여기에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담아주세요. 다시 데이터라는 변수명을 담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데이터랑 이름이 같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이 myNav한테 일을 시키는 앱.js가 넘겨준 데이터는 데이터 배열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배열을 다시 우리 이 데이터에다 담았어요. 얘를 직접 쓰지 않고 한 번 더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 있는 값 하나하나 가지고 반복을 통해서 일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됐습니까?
작성이 다 된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반복문을 할 건데 반복문은 while 반복문을 쓸 거예요. while 반복문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었냐면 왜 for 반복문을 써도 되고 while 반복문을 써도 됩니다. while 반복문은 앞에 초기값이 있고 초기값이 뭐다? 그러니까 뭐 변수명 i는 0부터 시작할래 라고 해서 초기값이 있고 그 다음에 while 안에 여기에 조건이 있고 여기에 반복할 일이 들어오는 거였죠. 여기에 반복할 일이 들어오고 여기에 증감이 있는 게 이게 while문의 조건이었어요. 기본 문법. 자바스크립트에서 while문의 조건은 이래 썼습니다. 자, 그대로 써보고 거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쓸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봐 주세요. 지금 여기 한 문장이 다 끝났잖아요. 변수명하고 세미콜론. 변수명하고 거기 들어갈까요? 세미콜론. 다. 이렇게 이어 쓸 수 있냐고? 그렇게 이었고 또 저 아이까지.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전 편의상 그냥 다 나눠서 쓸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리스트에다가 최종적으로 저장될 값의 모양새를 먼저 써드리면 저 리스트라는 배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해서 CSS CSS, 자바스크립트 해서 제가 배열로 저게 배열로 들어가니까 자바스크립트 불러 얘가 요 배열 안에 들어가려면 저걸 저장하고 얘를 만약에 출력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뒤로 따옴표해서 이렇게 해서 콤마를 해서 나열됐겠죠? 자, 우리가 지금 반복을 통해서 요걸 만들어서 이 빈 배열에다 차곡차곡 뒤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자, 빈 배열이든 이미 있는 배열이든 간에 값을 추가하는 건 뭐예요? 배열에 값을 추가하는 거. 배열이 이렇게 있대요. 자, 브라우저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콘솔 열어볼게요. 콘솔에서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별도로 문서를 만들긴 그렇고요. 변수명 ARR 1번 해서 여기에다가 값이 1, 2가 있었대요. 이렇게 써보시겠습니까? 아직 엔터 하지 마시고요. 콘솔에다가는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다 임시로 한번 써볼게요. 어느 브라우저 화면에 콘솔이든 상관없어요. 쓰셨습니까? 자, 기존 ARR1이라는 저 배열에다가 끝에 3을 추가하고 싶어요. 빈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것 또는 값이 있는 거에 값을 추가하는 거 값을 밀어 넣는데요. 뭐 해야 됩니까? 네, 푸시를 이용해서 값을 밀어 넣어요. 누구한테다가 ARR1에 푸시를 이용해서 몇을 추가하겠다고요? 3을 추가하겠다고 했나요? 이러고 콘솔 로그해서 얘가 콘솔이지만 ARR1을 찍어보면 뭐가 나올 거다? 1, 2, 3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냥 변수명을 찍어보면 되겠네요. 변수명 1, 2, 3을 찍어보면 어때요? 여기가 콘솔인데 콘솔 로그 하니까 에러 나옵니까? 배열에다 값을 추가하는 게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의 배열명이 있고 그 뒤에 점 찍고 푸시해서 값을 하나하나 밀어 넣는데요. 추가하는 게 지금 이렇단 말이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 빈 배열, 리스트라는 빈 배열 안에다가 3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게 뭔데? 이 배열에 아까 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값이 어떻게 저장돼 있어야 된다고요? 얘처럼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거 두 개, 세 개. 우리가 만들어줄 건 얘란 말이에요. 얘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추가해줘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조건은 뭐가 될까요? 그냥 마냥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3개라고 한다면 이 i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디스프롭스 데이터로 넘어오는 거에는 값이 3개가 있어요.
변수명 데이터 안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 안에는 값이 3개가 있습니다. 데이터 랭스, 그렇지. 데이터 랭스. 여기다 3이라고 적어야 되잖아, 그죠? 3개잖아, 그지? 0, 1, 2 하면 3번 하는 거잖아요. 얘가 0부터니까. 0이 3보다 작아. 그럼 반복해. 0이 1, 3보다 작네. 반복해. 0이 2, 반복해. 0이 3, 그럼 조건 안 되니까 걔는 안 하니까 3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while문의 반복문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다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뭘 반영 못 해줘? 얘 여기에서 이게 바뀌는 걸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수, 배열에서 개수를 구해오는 건 어떻게 한다? length, 데이터의 length. 됐나요? 반복할 일이 뭐라고요? 빈 배열 리스트에다가 뭘 만들어준다?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우리 반복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지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첫 번째 값이 들어오면 이거 들어오고, 두 번째 반복할 땐 얘가 뒤에 추가되고, 세 번째 반복문이 작동할 때는 얘가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해야 될 게 얘란 말이야. 좀 복사해봤고요. 기존의 배열이 지금 누구예요? 빈 배열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게 뭐라고요? 푸시해서 뭘 추가하겠대?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하겠대요. 그냥 씁니다. 여기 작은 따옴표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따옴표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네, 대신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뭐만 만들어져요? HTML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하면은 HTML, 두 번째 while문이 반복할 때는 얘가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바뀌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타이틀?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반복문을 하고 있냐면 여기 아까 우리 데이터 만든 거 있잖아요. 요 데이터. 데이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지금? 그렇지. 메뉴스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얘가 저장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배열이란 말이야. 자, 이 배열에서 요거 번째, 요 0번째 어떻게 출력해 와요? 배열에서 저 번째. 배열에서 자, 다시 아까 콘솔 좀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ARR에는 3개가 있어. 난 여기에서 첫 번째 걸 쓰고 싶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 배열에서 인덱스 번호로 여기에 1, 2, 3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는 뭐가 있니? 라고 해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메뉴수가 여기 어디 있어요, 변수명? 네. 누구의? 지금 얘가 어디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배열에 있는 게 이 값 3개가 어디에 저장돼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데이터에 저장돼 있잖아. 그러면 데이터에서 0번째 어떻게 출력한다고요? 데이터에 어떻게 출력한다고? 0번 이렇게 출력한다고. 근데 0이라고 쓸 거예요? 그렇지. 0 대신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잖아. i가 0에서 1에서 2로 늘어나야 돼. 얘가 반복할 때마다. 그러면 i가 늘어나야 된다. 여기다 어떻게 쓰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아니에요. 이거 for 반복문 아니야. for 반복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for 반복문은 이렇게 쓰잖아. for 반복문은 초기값이 이렇게 있고 i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고 이거 안에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while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while문은 여기에 있어요. 중간 자리가 중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줄여요? i는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다 3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건 쓴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해도 크게 많이 배우신 겁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쓰고 확인해 보면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수업은 며칠뿐이 안 돼요? 7일인가? 8일뿐이 안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요. 얘는
지금 여기 안에선 또 HTML이거든요. HTML에서 작은 따옴표만 없을 뿐이지 이건 변수명이 출력돼야 돼요.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된다? 중괄호를 넣어줍니다. 리스트라는 배열에 이 방법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3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 출력했잖아. 저장하고 볼까요? 브라우저 하면 봅시다.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면 잠깐만요. ID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얘처럼 바꿔봐 주시고요. 자, 저도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확인 좀 해봅시다. 일을 시킬 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여기에서 에러가 났었겠네요. 자, 이거 0번째는 지금 0번째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지금 어떤 모양새라고? 얘예요. 우린 이걸 통째로 출력하는 게 아니죠. 0번째 하면 얘를 선택한 거잖아. 0번째 하면서 우린 누굴 출력할 거예요? 요거. HTML 출력하려면 이게 속성명 뭐에 담겨 있습니까? 타이틀이라는 속성명에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점 타이틀, 그렇죠. 타이틀. 네,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app.js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app.js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app.js. 자, myNav라는 컴포넌트에 넘길 값을 배열로 생성을 해야 한대요. 그 배열을 우리가 props state의 값으로 menus라는 변수, 이제 속성명이죠. 이 속성명 안에 배열로 이렇게 생성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콤마 중간에 속성값 연결은 다 콜론이에요. 이거 습관상 equal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누구한테? myNav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yNav는 그걸 받아서 바로 거기에서 반복을 쓰는 게 아니라 빈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넘어온 값을 새로운 변수명에 다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한 번 더 복사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원본을 다시 쓸 때 굉장히 편합니다. 데이터에다가 지금 새로 들어온 배열 리스트 1번, 2번, 3번 해서 값들이 배열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거에 하나하나마다 반복문을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첫 번째 i가 0은 3보다 작으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합니다. 중괄호 안에는 기존의 빈 배열에다가 요걸 생성해서 추가를 한대요. 추가할 때 데이터라는 배열의 0번째, 여기 이게 0이었죠? 0번째 안에서 누구 타이틀 속성의 값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통해서 i가 1로 올랐죠. 1은 3보다 작고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 번호 1번 여기에 타이틀의 값 CSS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3번까지 가서 자바스크립트의 목록까지 이제 배열로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시로 뭐만 바꾸면 이제 myNav라는 컴포넌트에다 직접 HTML 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HTML 짜는 게 아니라 app.js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변수명이 틀리면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얘가 틀렸는지 일어나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애초에 얘한테 넘길 때 여기에 값을 넘길 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id 4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react is awesome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있어요. 여기에 콤마하고 뒤에 이렇게 넣어보십니다.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시로 넣어봤고요. 지울게요. 네, 바뀌면 바로
세로 고침할 필요 없이 값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FJS, myNav 이렇습니다. 간격들 주석 처리된 거 지우고 깔끔하게 본 코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정한 여기 constructor에서 지정한 state의 값 중에 메뉴라는 속성에다가 배열을 잘 만들었고요. 여기가 써먹을 거. 써먹을 배열을 잘 만들어서 여기에 출력이 되게 해주고 그 출력이 된 걸 데이터라는 속성에 담아서 누구한테 일을 시켜요? myNav한테 일을 시켜서 야 이걸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그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myNav에 가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리스트를 잘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F12 눌러 볼게요. F12 눌러서 워닝을 잠깐 볼게요. 워닝에서 잠깐만 에러에 있나? 너무 커서 한눈에 안 들어오네? 잠깐만요. 맨 위에 봐주세요. 맨 위에 얘를 잠깐 다시 새로 고침해서 여기에 기존에 요거를 누르면 기존에 에러 났던 거 근데 해결된 거는 표시를 안 해줘요. 얘를 눌렀다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찾았습니까? 그러면 에러 수두룩하게 있던 거 다 사라지고 현재 에러만 보여줍니다. 현재 에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에러는 사실 아니고 워닝이 하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자,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키 값이라는 걸 넣어줘야 된대요. 자, 저 키 값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리액트가 자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구분할 용도로 써야 한대요. 요거 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반복문을 쓸 때에다가 여기 li에다가 키만 있으면 돼요. 키를 한번 넣어볼게요. 키라는 녀석은 li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덱스 번호는 아까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FJS에서 여기 1, 2, 3에서 고유의 숫자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활용할게요. 요거. 자, 이 숫자 어떻게 가져올까요? 우리가 아까 제목을 가져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타이틀 가져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틀 가져올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제목 가져올 때. 근데 이번엔 뭐 가져오겠대요? ID. 요거 ID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숫자를 가져오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되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큰 따옴표 필요 없이 키 값을 그대로 ID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줍니다. 저건 우리한텐 써먹을 필요가 없고 이제 새로 고침하면 에러가 1도 없이 깔끔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생성되는 키라는 속성의 값이 아니라 리액트가 쓰고 있는 내부적으로 쓰는 키 값으로 구분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옴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따옴표를 쓰는 건 어떤 때만 써요? 지금처럼 HTML에 있는 속성의 값으로 뭔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만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얘가 이 li에다가 여기에 li에 검사를 해보면 li에 키 없잖아. 검사해보시면 확인됐습니까? 얘는 리액트가 쓸 용도로 그냥 목록에 있는 값들을 지가 아이디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써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요?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에서 어느 부분만 템프에 올려드리려냐면 우리가 소스 안에서만 작성을 했었거든요. 소스에 있는 것만. 소스 안에 있는 것만 모두 압축해서 템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눌렀을 때 아무 반응 없습니다. 템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응?
아이고,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 우리는 클릭 이벤트도 안 걸었고, 여기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안 했고요. 여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얘입니다. 업데이트가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수정하는 건 쓰는 것도 돼야 되고, 쓰는과 동시에 읽기도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와 관련된 영상, 생활 코딩의 영상이 있으니까 걔도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해석한 설명을 한 영상도 참조를 하시고 코드도 참조를 하시고요. 교재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교재 여러분 댁으로 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교재에서는 오늘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